자, 안녕하세요.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만장자처럼 산다는 것은 시간의 자유로서 그 흥미롭게 산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4시간, 주 4시간 일하자. 티모시 페리스의 주 4시간 일하자 뒤에 있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많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살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런 세상을 몰랐으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와 닿았고, 이것을 내가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내가 좀 흡수하고 내가 내 어떤 삶의 방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가 이제 백만장자처럼 백만장자라는 것이 시간의 자유의 백만장자라는 것이 저는 어떤 모든 걸 갖다가 좀 누리고 막 이렇게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뭔가 가치 있고 흥미 있는 일을 늘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힘들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됐고, 이 구독자 여러분도 이거를 제가 한번 쭉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생활에 적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통장에 100억을, 1000억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된 일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조건이 되려면은. 다시 한번 할게요. 내 통장에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무엇을 하겠는가? 1000억. 엄청난 돈입니다. 1000억. 100억만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10억만 있어도 대단하죠. 10억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약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좀 늘었겠네요. 어쨌든 그거의 100배입니다. 지금. 1000억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된 것 같은 일은 어떤 것일까? 흥분된 일. 자, 모르겠다면 다음 칸을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뭐 하길. 그래서 방문하고 싶은 곳. 방문하고 싶은 것,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한 가지, 인생의 최고의 기억, 매일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일매일 하고 싶은 한 가지, 그 다음에 매주 한 가지 정도 하고 싶은 것, 매주,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 도대체 뭐냐, 어떤 대기보다는 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기,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갖다가 유창하게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대화를 해보자는 거,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직접.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안함에 대한 도전. 편안함의 도전. 가장 중요한 행동들은 절대 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자신을 불편에 길들임으로써 이를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는 일도 길들여지면 또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해결책을 요청하는 대신 해결책을 제시하고 반응하는 대신 바람직한 답을 이끌어내며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서도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훈련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범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비범한 습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응시하는 법. 이걸 이틀간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에 한 3분씩 어떤 파트너를 눈을 한번 이렇게 빤히 쳐다보자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 사람이든 어떤 대화 상대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사이코패스처럼 하지 않으려면 이제 한쪽 눈만 쳐다보고,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씩 웃으면서 나 옛날 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래요. 죄송합니다. 나 옛날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마주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나 어떨 때나 이제 특히 말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빤히 쳐다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부자라면은 또 리치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 관리는 이제 이만하자, 그만하자. 매 순간 일 때문에 안달복달하면서 매일같이 좀 더 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바쁘다는 핑계는 거의 끝도 갓도 없다.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바른 방향에 따른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효율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해내자. 그러니까 중요한 방향 중요하죠. 바른 방향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그 효율이 아니라 효과를 기해라는 거예요. 이제 효과하고 효율이 좀 차이가 있죠. 예. 효율은 전체적으로 그냥 막 어떤 그 기계적으로 이제 프로테이지를 계산한 거고, 효과는 중요도에 따른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진 것도 아니다.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진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래서 80대 20의 법칙을 무의미한 어떤 일에서 한번 벗어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경제학자 비프레도 파레토 에 의해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는 소득 분배 법칙을 다루었는데, 소득 분배 법칙 80대 20 법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법칙은 부와 소득이 80%는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서 생산되고 소유된다. 불균등하지만 이것은 부의 분배를 증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러 옮긴 거 전혀 다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의 말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80% 결과는 20%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20% 원인으로부터 80%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80% 결과는 20%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온다. 80%의 회사 이익은 20%부터 20%의 제품과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문제와 불행의 80%를 일으키는 20%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수익과 행복의 80%를 창출하는 20%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하루 종일 엄청 급한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이 되게 웃어요. 나는 하루 종일 엄청 급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이 질문에서 이 질문을 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객, 모든 광고, 어떤 휴식 활동, 취미 활동 모든 분야에 한번 적용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진실은 이제 때로는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표는 비효율적인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강점을 발견해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나는 24시간 안에 나의 인생을 영원히 바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90% 고객과는 계약을 해지해버렸고 2%는 아예 잘라버렸으며, 특징을 분석해 모방할 수 있도록 상위 3% 고객만 남겨두었다. 쉽게 말해서 100명 있다 그러면은 3명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인 결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120곳에 이제 도매 고객이 있었대요. 근데 5고객이 이제 수입이 95%를 가져줬다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이곳 5곳 회사는 어떤 후속적인 조치나 전화도 없이 정기적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나는 98%의 에너지를
다른 회사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모든 문제와 불만은 여기서부터 비생산적인 고객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없앴다 이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문제를 유발하고 내가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95%가 나를 골 때리게 만든다. 이거 소득도 안 되면서 그들이 나는 그들을 잘라버렸으면 그렇게 하는 순간들을 나는 즐겼다. 나는 10배나 행복해졌으며 상위 5명의 고객의 공통된 특징을 알아낸 후 비슷한 거래처를 3곳 정도 더 확보했다. 기억하자. 고객이 많다고 저절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골치 아픈 고객 90%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나 수입은 고작 3% 증가할 뿐이다. 90%를 버리자. 3% 이익 때문에 90%에 우리가 매달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수입을 얻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나는 최상위 고객의 주문과 주문 빈도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며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120곳의 고객을 쫓아다니는 대신 8곳의 고객으로부터 대량 주문만 받게 되었고 수입은 한 달에 3천만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난 반면 근무 시간은 8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나는 광고, 제휴 파트너 모든 생활 속에서 이걸 80대 20을 적용했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것은 나태한 것과 같은 것이고 무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태다. 바쁘다는 것은 나태하고 무계획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바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에 치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이나 비생산적이고 불쾌한 일이다. 선택적으로 일하는 것, 즉 일을 덜 하는 것이야말로 생산적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무시하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무시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축정일을 버리고 알짜만 택하자. 알짜만 택하자. 시간 부족은 우선순위 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간이 맨날 쫓긴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짠지 모르는 거죠. 막 이것저것도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그 소득은 5%도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정사하자. 중요한 고객에 매달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에.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중요한 일에 하고 내가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은 또 이제 다음 계속해서 일은 모두 마감 시간을 정해라. 그리고 짧게 정하라. 매우 짧게 정해라. 그건 기적적으로 일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해라. 80대 20의 법칙.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확 줄이자. 파킨슨 법칙.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꾸준히 증가한다는 부하 배증의 법칙이고 업무 배증의 법칙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일을 계속 늘려가는 거고 부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그러니까 근무 시간 오래 한다고 해서 결코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죠. 소득도 없으면서 가치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파킨슨 법칙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이제 내 업무 시간을 제한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일들을 솎아내고 시간적 자유를 얻으려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도 제한하는 정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열심히가 아니라 결과에 중점을 두자. 결과가.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일을 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작성하자. 만약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시간을 낭비하는 쓸데없는 80%를 그만두라고 한다 하면 어떤 것을 제한할 것인가, 어떤 걸 없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단순해지려면 정말 무자비한 어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할 필요가 있대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어떤 문자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뭐 쓸데없는 대화라든지 쓸데없는 서류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광고라든지 어떤 고객 뭐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을 싹 그냥 80%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 일 한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일하러 가지도 말고 책상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해야 될 목록을 한번 작성해서 이제 하고 그것을 작은 수첩에다가 이제 적어 놓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루에 끝마칠 중요한 일은 이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전체 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라 하루에.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적 또 미시적 단계에서 파킨슨 법칙을 잘 활용해라. 집중해서 일하고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과 마감 시한을 무리다 싶을 정도로 짧게 잡아야 된다. 주 단위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면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과 금요일 날은 쉬도록 해라. 일주일에 5일 일할 것이 아니라 3일만 일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오후 4시까지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시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또 끝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정해진다고 하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사교 시간이나 취미 생활이나 이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한하는 법을 이제 배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의견을 묻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라.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식사할까요? 우리 뭘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글쎄요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글쎄요 뭐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오늘 무슨 식사를 하자. 오늘 어떤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긴 시간 동안 이제 팀 페리스의 4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바쁘다고, 자꾸 미루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 삶이, 목적이 도대체 일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또 아니면은 어떤 일에 취해가지고 도대체 내 어떤 진정한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과감하게 어떤 중요한 일, 아주 핵심적인 일을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서 중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정해 놓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응용을 해서 내가 실제로 적용한 건 전혀 다릅니다. 이제 백만장자라는 것이 돈만 있다고 백만장자가 아니라 물론 백만장자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백만장자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흥미있는 일을 늘 추구하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제가 이렇게 떠날 때, 우리가 떠날 때 정말 후회 없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이제 사형 선고, 사망 선고를 받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많은 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책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이렇게 이런 방식을라도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어떤 4시간이라는 책에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 단 한 가지라도, 한 두 가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멋진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코리아TV 선샤인이었습니다.